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우 사이언스 TV의 정인성 강사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다시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네요. 선생님한테는 많은 일도 있었고 많은 변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다시 찍게 되기까지에 좀 많은 시간이 걸려서 정말 죄송하고 많이 기다려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육아도 하고 이제 대학원도 졸업을 하고 다시 이제유에 전념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왔고요. 지금 선생님은 학원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유 수업은 계속 온라인을 통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수업 문의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질문 사항 있으면 충분히 조언을 해드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얼마든지 진학 상담이라든지 뭐 이제유에 대해서 고민거리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뭐 카카오톡이나 뭐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선생님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전하는 이야기가 좀 시작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요즘에 이제유 이제 공부하는 입시 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변화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좀 여러분께 좀 전달을 해 주실까 해요. 자, 일단 이 이제유 시장이라는 게 뭐 여러분들은 1년 정도 이제 1년 2년 입시를 하면서 조금 발을 담그게 되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한 7년 정도 됐나? 뭐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이제유 이과 강사로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나마 오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이제유 시장이라는 게 2017년, 18년에서 굉장히 이제 엄청나게 이제유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아졌다가 반일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코로나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유학 시장 자체가 점점 줄어들어서 그 시절에 학원들이 거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굉장히 이제 이제유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아져서 학원들이 굉장히 작은 학원들이 이렇게 무구죽순처럼 생기다가 수업을 필요하는 학생도 많고 학원은 많은데 준비된 선생님은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유를 정말 이제유답게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은 많이 없어서 그냥 한국에서 입시 준비를 하시던 이제 과학 선생님들이 이제유 시장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로 이렇게 뛰어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잘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들의 경력이 그렇게 오래되거나 아니면 전문성이 있다거나 아니면 또 선생님들이 오랜 비전을 가지고 일하는 선생님들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좀 학생들에게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19년 되면서 코로나도 터지고 뭐 반일 감정도 터지고 그래서 일본에 유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 자체가 한참 줄어들어서 네, 그런 학원들은 이제 거의 다 문을 닫게 되고 그리고 학생들이 줄어드니까 이제 이제유 선생님들도 이제 조금씩 다른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도 선생님은 그 시절에 그 대학원에 진학을 하면서 이제 좀 자신을 좀 더 갈고 닦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다시 이렇게 돌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렇게 많은 학원들이 있고 많은 선생님들이 있지만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학원, 검증되지 않은 선생님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좀 조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 너무 이제 그래 난 이제유 이과 강사는 나만 믿어 뭐 이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이라면 뭐 이 정도는 갖춰야 되지 않느냐라는 기본적인 조건은 여러분들도 좀 알고 계시고 그리고 선생님도 저도 이러한 조건은 최소한 맞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학원을 고른다거나 선생님을 고를 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유 이과 강사를 고를 때 어떻게 골라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이제 대형 학원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학원이 정말 믿을만 하냐? 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은 조금 해보셔야 됩니다. 자, 아무리 대형 학원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선생님 한 분들은 그 학원에 언제 오고 언제부터 수업을 했는지는 잘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학원에 오래 계신 선생님도 있지만 이제 막 들어온 선생님도 있고 그렇게 들어온 선생님은 이제 그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유에 대한 전문성 아니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 선생님인지에 대해서는 검증이 잘 되어 있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학원이라고 해도 이제유 이과 선생님이 일본어를 못한다거나 아니면 이제유에 대한 지식이 없다거나 이제유에 대한 범위를 모른다거나 이런 경우도 많고요. 실제로 대학원생들이 잠깐 알바식으로 와서 강의를 조금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자, 전문성이 있는 선생님이지만
이 바닥에 오래 있지 않은 선생님이라서 수업을 그냥 적당히 하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대형 학원 출신 선생님이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따라야 될 수 있는 정말 준비되어 있고 전문성이 있는 선생님인지는 조금 한번 의심을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학원들에서 수업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보면 여기서 수업하는 선생님들이 다른 학원에서 또 수업하고요, 또 여기서 또 수업을 합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정말 이재유에 뭐 오래 계셨냐, 뭐 오래 계셨다는 것은 둘째치고 정말 이재유에 대해서 많은 분석과 많은 노력을 해서 학생들에게 정말 좋은 노하우를 전해줄 수가 있느냐라고 하시면 네, 그건 또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고를 때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학원이니까 다 뭐 좋은 선생님이겠지 라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대형 학원에 걸릴 만한 선생님인지는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실 필요는 있다라는 것을 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자, 두 번째는 이과 선생님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일본어를 꼭 하실 수 있는 선생님을 고르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이과라고 해서 그냥 수학은 그냥 뭐 숫자만 보면 되지 라든지, 아니면 뭐 물리는 그냥 그림만 보고 문제 풀면 되지 라고 하면서 문제 푸는 요령과 문제 풀 때 필요한 공식들만 가르쳐 주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물리 공부, 수학 공부, 뭐 이과 공부를 할 때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얼마나 빨리 풀고 얼마나 답을 정확하게 맞추고 하는 것보다는 대학교에 들어가서 쓸 수 있는 지식을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냥 지금 당장 이재유 성적을 올리는 데 필요한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요령이라든지 그런 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배운다라고 하시면 막상 대학 갔을 때는 실제로 그 지식들을 많이 활용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물리의 개념, 뭐 수학의 개념, 아니면 화학의 전문적인 지식까지 여러분들 알려주실 수 있으려면 정확한 일본어를 가지고 가르쳐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냥 한국어로 이렇게 풀면 되고 공식만 요거 넣으면 된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막상 대학교 가서 물리 전공책을 폈을 때는 뭐 책을 읽기도 어렵고요,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내용을 가졌는지도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없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거기서 공부하는 때 느끼는 만족감은 그렇게 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유를 준비하는 과정은 대학에 들어가서 얼마나 공부를 잘 열심히 할지, 얼마나 집중할 수 있을지를 준비하는 단계다라고 생각하셔야지 그냥 단순히 시험 성적 점수만 잘 받아서 보는 그런 준비 기간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일본어를 꼭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자, 우리가 이재유를 일본어로 풀잖아요. 그럼 이재유로 풀 때 문제를 읽었을 때 문제 속에 들어있는 그 단어의 미묘한 뉘앙스나 아니면 정확한 단어의 차이, 쓰임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지만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물리에서는요, 우리 충격량이다 라고 하는 단어를 쇼게끼료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쓰죠? 리끼세끼라고 하는 단어로 씁니다. 그래서 한글로만 공부하셨던 친구들은 충격량 이렇게만 기억하시다가 막상 문제에 리끼세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이런 거 배운 적 없는데 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화학에서도 어떤 게 있느냐, 자, 스라고 하는 단어와 스즈라고 하는 단어 두 개가 미묘하게 헷갈립니다. 스는 불을 피웠을 때 나는 그름이란 뜻이고, 스즈는 원소 기호 SN의 주석이라고 하는 원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탁점 요거를 잘못 봐서 주석을 그름이라고 해석한다거나 오히려 반대로 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스님 여기서 주석이 왜 나와요? 라고 오히려 되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재유에 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학생들이 거기에 단어를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해서 틀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생물에서도 마찬가지죠. 생물은 정확하게 단어를 알고 계시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생물 용어도 굉장히 많고요, 외워야 할 것도 많고 우리나라랑 미묘하게 다른 언어들도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본어로 공부를 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물 이름, 식물 이름도 여러분께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의미에서 그냥 단순히 한국어로 이재유를 가르친다거나 아니면 이재유 기출문제를 영어로만 보고 이해를 한 뒤에 그걸 그냥 단순히 문제만 풀어준다거나 라고 하는 선생님은 이재유 강사로서의 전문성은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여러분이 봐야 될 것은 물리, 화학, 생물, 수학의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문제를 읽고 이해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까지 여러분들에게 길러줄 수 있는 선생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도 전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 강사 선생님들이 EJU에 얼마나 진심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선생님들이 EJU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금방 나가기도 해요. 실제로 그런 선생님도 많이 봤고요. 그리고 특히 학벌이 좋다고 이렇게 뭐 학생들이 우르르 몰렸지만, 실제로 이 학벌이면 강사에 만족을 못하고 다른 직장을 다시 찾는 선생님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학벌이 좋다고 해서 좋은 강사냐, 단순히 이 선생님이 우리 학원에 있다고 해서 항상 좋은 강사가 되느냐,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강사 선생님이 얼마나 이 EJU에 진심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분석을 하고 또 개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비교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 입시에 있는 학원 선생님도 다 그렇잖아요. 뭐 열심히 개발하고 문제를 뭐 만들고 교재도 편찬하는 선생님도 있는 반면에 그냥 단순히 수업만 하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느 선생님께 수업을 듣고 싶은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들 EJU 역시도 강사 선생님의 진심을 보시고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 선생님인지, 이 EJU에 얼마나 노력하시는 선생님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자, 여러분, 입시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1년 혹은 2년 이상을 이 선생님과 계속 함께 이어나가야 되는 그러한 긴 시간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긴 싸움에, 자, 여러분 혼자만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도 함께 싸우고 있고 여러분께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과 오랫동안 시간을 나누어야 되겠죠. 자, 입시를 하고 있는 동안 여러분께 힘을 줄 수 있는 선생님을 정말 찾으셔야 됩니다. 뭐 힘들 때 위로도 해주고 응원도 해주실 뿐만 아니라 뭐 어려운 거 있을 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면 바로바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을 당연히 찾아야 되겠죠. 실제로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학생들이랑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뭐 선생님이랑 학생이랑 싸우고 뭐 경찰에 신고한다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봤고요. 선생님들이 너무 이제 뭐 학생들한테 면박을 준다거나 구박을 준다거나, 뭐 몰라서 배우러 학원에 왔는데 이건 모른다고 뭐 면박을 준다거나, 너 이것도 모르니? 이러면서 뭐 창피를 준다거나 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원에 수업을 들으러 가는 거는 여러분이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고 내가 모르니까 배우러 가는 건데, 그런 서비스에 대한 만족이 잘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학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 선생님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학원에서는 10명의 학생이 있어도 한두 명만 좋은 대학을 가면 학원의 홍보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못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학원에서 뭐 10명짜리 반에 뭐 그룹 수업을 듣게 되면 뭐 성적이 우수하고 뭐 열심히 하는 뭐 소수 학생들에게는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좋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나머지 학생, 내가 만약에 여기 상위에 있는 2명에 들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면 학원에서 관리하는 데 있어서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좀 소홀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상위권의 2학생 정도는 좀 많은 힘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나머지 학생들은 막 선생님들께 뭐 상담도 제대로 못한다거나 선생님들이 상위권 학생 위주의 수업만 하기 때문에 뭐 소외가 된다거나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이 입시를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적으로 아니면 심리적으로 많은 위로와 그리고 또 조력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뭐 받을 수 없는 선생님, 오히려 이런 것들을 더 깎아먹는 선생님이라면 여러분들은 오히려 입시의 정신적인 스트레스 아니면 신체적인 피로까지 여러분들이 더 느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대한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또 함께 공부뿐만 아니라 뭐 정신적인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뭐 생활적인 뭐 고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함께 들을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공부에 도움되는 그러한 팁을 얻을 수 있는 선생님을 꼭 찾아야 된다는 것을 전달해 드립니다. 그리고 5번째, 자, 그리고 EJU 전문 강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뭐 경력이라든지 그리고 또 일본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또 일본어로 이제 수업을 한다든지 라고 하는 이러한 능력적인 면도 여러분들이 당연히
찾아봐야 되겠죠. 뭐 일본어를 모른다라고 하면 아까 전에 뭐 말했듯이 뭐 언어의 뉘앙스라든지 아니면 정확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리고 일본 경험이 없다라고 하시면 뭐 대학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일본 생활에 대한 뭐 공감 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력이 짧다라고 하시면 뭐 충분한 이재유 문제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을 지도하고 또 격려하는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다 갖춘 완벽한 선생님은 없겠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노력하는 선생님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좋은 선생님을 찾아야 여러분의 입시도 좋게 마무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쌤도 여전히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수업 문의는 얼마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뭐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당연히 선생님을 찾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도 유명 학원에 수강을 하고 있지만 뭐 선생님들이랑 뭐 안 맞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수업을 좀 찾고 싶다면 언제든지 선생님은 열려 있으니까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네, 언제든지 상담 주시면 네, 도움 될 만한 그런 정보들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재유 시험이 얼마 안 남았죠. 시험 전에 마무리로 뭐 기출 문제라든지 아니면 모의고사라든지 수업을 할 생각이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는 학생들 있으면 네, 아래에 카톡 연락처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 여러분 네, 앞으로 영상으로 자주 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각이 같으니까 여기와 여기가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의 형태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네,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 네. 그럼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쓰시면 된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 길이 플러스 이 길인데 네.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쓰시면 된다? 쭉 쭉. 이거요. 그렇지. 네. 쭉 쓰면 된다. 그럼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END 코사인 파이. 그렇죠. 이 n d 코사인 파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얘가 보강간섭이 나온다라고 하시면 보강간섭의 조건은 어떻게 보시면 되지? 그, 2nd 2, 코사인 파이가 뭐가 되면 됩니까? 2분의 람다 EN 플러스 1. 그렇죠. 아주 좋아요. 반파장에 2n 플러스 1 홀수배가 되면 된다 이 말이야. 에너지가 높아서 불안정한 상태다라는 거고 이거는 기태의 기저 상태다라고 합니다. 바닥 상태라고 하죠. 에너지가 낮아서 안정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음. 뭐? 그러니까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빨리 계산하시는지. 네, 그러니까 아, 22.4 곱하기 0. 요걸 어떻게 네네네. 계산하느냐? 네, 빨리. 빨리, 빨리, 네. 빨리. 그러니까 원래 어, 저였으면은 이게 무식하게 다 해야 무식하게 되지. 가로로 224, 어. 14 한 다음에 소수점 이렇게 계산할 것 같은데. 요렇게 네. 하시면 되죠. 이게 만약 0.014다 그러면 얘는 이제 1.5 곱하기 둘, 셋, 10에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럼 1.5다라고 하는 것은 2분의 3이다라고 이게 분수로 바꿀 수도 있고. 왜 1.5가 나와요? 1.4에서 아, 가까우니까 1.5로 그냥 넘어갔다 이 좀, 말이야. 약간의, 그렇죠. 그럼 이렇게 약분을 할 수가 있겠죠. 네, 11.2 곱하기 3이니까 네, 거기다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잖아. 그러면 네. 하나 둘 땡기면 0.3 0.33. 정도가 나오게 되겠네. 네. 33 이렇게 나오겠네. 답 몇 번이니? 4번 아닌가? 4번. 4번 맞니? 맞아요. 어. 네. 대충 그렇게 계산하면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좋네요. 0.33에 제일 가까운 거는 4번밖에 없잖아. 네. 로 분화한다. 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수상세포고요. 헬퍼 T세포, 이제 B세포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헬퍼 T세포는 또 뭘로 우리가 기억을 알고 계셔야 되느냐. 그렇죠. 헬퍼 T세포가 이제 기능을 못하는 게 A지점이죠. 그럼 얘가 기능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킬러 T세포도 이제 B세포도 작용을 못해요. 뭐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 하나 더 있죠. 누구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느냐? 우리 마크로파지, 대식세포라고 하죠. 네. 대식세포에도 영향을 줍니다. 헬퍼 T세포가 정보 주면서 야, 요런 놈 잡아먹어.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준단 말이야. 수상세포. 항원이 들어옵니다. 항원을 잡아먹죠. 네. 맞죠? 도리코미. 그래서 뭐 한다? 야, 나 요런 놈 잡아먹었다. 라고 하면서 항원 제시를 합니다.